2025년 기속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수락세무회계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5년 기속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매달 미리는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의 차이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다들 이런 질문을 하세요. 다른 동료들은 연말정산 때 환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저만 세금을 더 내라고 하죠? 카드 많이 쓰면 환급이 많이 되는 거 아닌가요?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소득세 계산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그중 연말에 다시 계산해서 정산하는 것은 무엇인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의미와 차이가 무엇인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한 금액이 얼마인지, 마지막으로 홈택스에서 스마트하게 연말정산 미리 계산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과 연말정산 대상 항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자의 급여 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같은 항목이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은 세금이 아니라 4대 보험입니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비용이 필요하고 이는 국세청에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한다고 해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재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재계산해서 비교하는 대상은 오직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원천징수 세액과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입니다. 여기서 원천징수 세액이란 미리는 예상세금을 말하는 것인데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에서는 간이세표를 보고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만 반영해서 대략의 예상소득세를 미리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이를 원천징수 세액이라고 하고 급여를 주는 곳에서 징수해서 대신 납부한다는 뜻입니다. 이 금액은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모두 고려한 정확한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 세금보다 많이 납부했을 수도 있고 적게 납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자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에 납입을 했어도 매달 떼는 세금에는 그 모든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영향을 주는 모든 공제 항목을 종합해서 1년치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이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해서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가 되는 것이 연말정산의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제 연말정산 되는 공식, 즉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단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와 소득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산출세액이란 과세표준에서 누진세율을 곱하여 구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주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마지막 단계로 결정세액의 기납부세액을 빼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즉, 매달 낸 소득세와 연말에 다시 계산한 최종 소득세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입니다. 이때 절세 구조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둘의 차이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절세 방식입니다. 즉, 소득 단계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공제받는 금액 자체가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공제받은 만큼의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만큼의 세금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00만 원이 감소되었다면 6%의 세율이면 6만 원, 24%의 세율이면 24만 원이 절세됩니다. 35%의 세율이라면 35만 원이 절세가 되고요. 45%의 세율이면 45만 원이 절세됩니다.
같은 100만 원의 공제여도 세율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세금 차이가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소득자일수록 인적공제, 소득공제, 절세 효과가 강력하니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공제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카드 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텐데요.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용카드는 15%지만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지출 시 신용카드는 100만 원 곱하기 15%를 하면 가세표준이 15만 원 감소하는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100만 원에 30%를 곱하면 가세표준이 30만 원이 감소됩니다. 절세 금액은 가세표준 감소의 세율이므로 세금이 2배 차이가 납니다.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을 적극 사용하는 것이 훨씬 절세에 강력합니다. 또한 카드 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카드 사용액 등이 급여의 25%를 못 미치면 카드 소득 공제 자체가 0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맞벌이라면 근로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몰아서 카드 소득공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근로자는 연간 300만 원이,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이 초과된다면 연간 250만 원이 기본적인 공제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공제 한도를 채웠더라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사용액은 추가로 공제받을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직접 깎아주는 절세 방식입니다.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면 그냥 세금이 100만 원이 줄어듭니다. 반면 100만 원의 소득공제는 100만 원의 세율을 곱해야 그 금액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되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즉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어들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 줄여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의료비 공제는 지출된 의료비가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 급여액의 3%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속 연봉이 6천만 원이라면 6천만 원의 3%를 곱한 18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지 않고 연봉이 1억이라면 300만 원이 초과되는 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만약 2억이라면 600만 원이 초과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고소득 근로소득자이고 건강해서 병원비가 적게 나간다면 의료비 공제 자체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조건은 배우자의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치료비를 아내가 결제했다면 아내가 남편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 의료비는 기본 공제를 받은 사람만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를 기본 공제로 받았으면 남편 지출분만 자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병원비가 500만 원이고 실손보험금이 200만 원을 수령했다면 300만 원만 공제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요건과 한도도 알아볼까요? 교육비는 본인은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하고 부양가족은 취약전, 초중고 자녀라면 한 명당 300만 원, 대학생이라면 한 명당 900만 원의 공제가 됩니다. 다만 대학원생 학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의 가장 강력한 공제인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최대 600만 원이므로 연금저축 600만 원에 IRP를 300만 원을 추가 납입하거나 또한 연금저축 없어도 IRP로만 900만 원 납입했다면 900만 원의 최대 한도로 공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ISA 만기자금 전환을 연금계좌로 추가했다면 더 많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의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하므로 900만 원에 300만 원을 추가하면 최대 1,20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은퇴준비가 아쉬운 분에게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한 연말정산 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예상되는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남은 기간 동안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면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을 클릭합니다. 왼쪽에 편리한 연말정산을 클릭하고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에 2025년을 선택합니다. 1년 동안 카드비, 의료비, 보험료 등 지출 데이터로 대략적인 환급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공제 중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12월 동안 보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체크카드 비중을 늘리고 연금저축 추가 납입 등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아직 1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전략을 잘 세워서 실행에 옮기시면 연말정산 때 추가 납입이 아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